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새롭게 읽어보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좀 미스테리한 숫자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554만.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 팔린 커피 잔수 아닙니다. 바로 단 하루 만에 특정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오고 간 횟수입니다. 554만 건. 심지어 이더리움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닌 바로 폴리곤에서 터진 역대급 기록이거든요. 대체 폴리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폴리곤의 한 임원이 5년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가 10만 개를 넘을 것이라고 선언했거든요. 오늘은 이 미스테리한 숫자 554만의 정체를 파헤치고요. 또 10만 발행자 시대라는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돈은 어떤 모습일지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554만 건이라는 숫자부터 제대로 뜯어보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굉장히 큰 숫자 같지만 이게 블록체인 세계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가 중요하죠. 지난 11월 25일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스테이블 코인 전송 건수가 정확히 554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폴리곤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온갖 잡다한 토큰들 거래량을 다 합친 게 아니고요. 딱 우리가 흔히 아는 USDC나 USDT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그것도 전송만으로 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코인 거래가 아니라 정말 돈을 보내는 행위만으로 554만 건이라니. 근데 이런 기록적인 수치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하루 반짝하고 나타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짚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수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죠. 올해 들어서 폴리곤에서 개인 간, 그러니까 P2P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순수 지갑 주소 수가 810만 개에서 2천만 개로 늘었습니다. 네. 810만에서 2천만이요?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149%나 급증한 거죠. 잠시만요. 810만에서 2천만이면 2배가 넘게 거의 2.5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발적인 증가인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고 뭔가 방아쇠를 동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거대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 최대 네오뱅크 중 하나인 레볼루트, 레어. 아, 레볼루트요.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이 레볼루트가 자사 앱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는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결제 고속도로로 폴리곤을 채택한 겁니다. 이 통합 이후에 발생한 거래량만 해도 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와, 레볼루트라니. 스케일이 다르네요. 사실 그런 대형 금융 앱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사용자 경험도 그렇고 규제 문제도 있을 텐데 혹시 알려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나요? 물론 내부적으로 수많은 기술적, 규제적 허들을 넘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폴리곤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비용과 속도 때문이죠. 또 다른 파트너사인 D카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회사는 전 세계 1억 5천만 개 가맹점에서 USDC나 USDT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폴리곤 위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는데 결제 승인까지 1분이 걸리고 수수료가 몇천 원씩 나온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더리움에서 NFT 하나 사려다가 가스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10만 원 넘게 나와서 식겁하고 포기한 적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바로 그 경험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은 보안은 강력하지만 그렇게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가 느려서 일상적인 결제에는 부적합하죠. 반면에 폴리곤은 수수료가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수준이고 거래 확정까지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카드 긁고 승인되었습니다 소리 듣는 그 현실적인 결제 경험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아,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생겨날 때 결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를 선택하던 상황과 비슷하네요.
그때도 가장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을 장악했었잖아요. 폴리곤이 지금 블록체인 세계의 결제 피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온램프, 오프램프 솔루션, 그러니까 현금과 코인을 바꿔주는 트랜색의 통계를 보면요. 폴리곤에서 발생하는 현금 코인 거래의 90% 이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USDT나 UST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사람들이 폴리곤에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결제나 송금에 쓸 돈, 즉 스테이블 코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폴리곤 이퀄 결제용 체인이라는 공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554만 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트래픽이 아니라 레볼루트나 디카드 같은 기업들을 통해 수천만 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코인 투자가 아닌 실제 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흐름의 증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디파이에서 이자를 얻기 위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월급을 주고받고 해외에 돈을 보내고 가게에서 물건값을 내는 진짜 세상의 현금 흐름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폴리곤이 결제 레일로 자리 잡은 배경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폴리곤의 결제 총괄인 아이슈아리 묵타라는 사람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10만 개가 넘을 거다. 어떻게 보면 좀 허황돼 보이는 예측을 내놨단 말이죠. 이 엄청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저도 처음 그 발언을 접했을 땐 너무 과감한 예측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더 핀테크 타임스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가 단순히 숫자만 던진 게 아니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은행들은 도태될 것이고 생존하려면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10만 개라니. 그럼 우리가 아는 테더나 서클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10만 종류나 더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10만이라는 숫자를 구성할 주체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그 그림이 명확해져요. 크게 4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입니다. 이들은 고객 예금을 담보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겠죠. 아, 예금 토큰이요? 네, JP모건의 JPM 코인이 이미 시작했고요. 둘째는 빅테크, 대형 온라인 쇼핑몰, 게임사 같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요? 네,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쇼핑몰 포인트나 게임머니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쇼핑몰 포인트까지요? 맞습니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발행자의 수만 놓고 보면 이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우리 동네 빵집의 포인트 카드까지도 블록체인 토큰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RWA, 즉 실물자산 연계 토큰과 머니마켓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같이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죠.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의 화폐나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소규모의 마이크로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할 거고요. 이 모든 잠재적 발행자를 다 합치면 10만이라는 숫자가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나눠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이건 거대 스테이블 코인이 10만 개 생긴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세상의 모든 가치 저장 수단이 토큰화되는 돈의 디지털화가 훨씬 더 세분화되고 촘촘해지는 미래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0만 발행자라는 건 CBDC, 은행의 예금 토큰, 기업의 포인트 토큰, RWA 기반 토큰까지 모두 포함하는 온체인 위 디지털 머니 발행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기존 은행 모델이 흔들린다고까지 경고하는 건가요? 은행이 그냥 하던 대로 예금 받고 대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굽타가 지적한 핵심 논리는 은행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예금을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대출해주고 그 예대 마진을 먹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객 예금은 은행 입장에선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줄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은행 비즈니스의 근간이죠. 그런데 미래에는 이 예금이 은행 계좌에만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이자를 주거나 쓰기 편한 온체인상의 예금 토큰이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은행의 핵심 자금 조달원, 이자 대출 재원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고객들이 은행 앱 대신 암호화폐 지갑으로 월급을 받는 세상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행은 대출해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예금 토큰을 발행하던 정부의 CBDC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던 어떻게든 이 디지털 머니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 쇼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민간 스테이블 코인 vs 은행 예금 토큰 vs 중앙은행 CBDC라는 미래 금융 패권을 둘러싼 3자 구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폴리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미래 금융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담론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는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 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을 평가할 때 주로 TBL, 그러니까 총 예치된 자산 규모나 디파이 수익률 같은 지표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폴리곤의 사례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입니다. 결제량이요? 네, 얼마나 많은 돈이 투기적 목적으로 묶여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실제 결제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블록체인이 진짜 결제 고속도로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디파이 이자율보다 실제 결제 트래픽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레볼루트의 사례는 정부나 은행이 모든 걸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려 하기보다 이미 시장에서 수많은 사용자를 통해 검증된 폴리곤 같은 민간 네트워크를 레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해되지만 정부 입장에선 좀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 기관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결제를 특정 민간 기업의 네트워크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폴리곤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하거나 다운되면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 일부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맡기자가 아니라 여러 레이어2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체인 전략을 세우거나 국가 차원의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통신사를 SKT, KT, LG 플러스 여러 곳을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나가 마비돼도 다른 망을 쓸 수 있도록요. 아, 분산시키는 거군요. 네, 핵심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잘 만들어진 민간의 혁신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분업과 협력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개인 투자자 그리고 사용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안전자산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고속도로, 즉 네트워크 위를 달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10만 발행자 시대가 오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많이 줄까? 이 질문보다 누가 발행했고 그 돈이 어디서 사용되며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가장 빠르고 싸게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폴리곤의 554만 건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서 시작해서 10만 발행자 시대라는 거대한 미래 전망, 그리고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돈의 모양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새로운 돈이 달리는 고속도로는 민간 네트워크들이 먼저 깔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어떤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나요? 혹시 아직 거래소라는 휴게소 안에만 주차해두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실제 결제나 송금이라는 탁 트인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언가를 결제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게 어떤 경험이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